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진짜 너무나도 귀한 100만원짜리 운동 훈련법을 공개할 겁니다. 근데 공짜라고 해서 들어왔다가 운동 프로그램이 뭔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No worries. 운동 프로그램이 뭔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당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운동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몸의 변화나 무게를 드는 중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모르기도 하지만 필요성도 못 느껴요. 왜? 처음에는 뭘 해도 잘 자라니까. 하지만 이 초보자의 가파른 상승세는 어느 정도 지나면 당연히 느려지기 마련입니다. 이때도 계속 꾸준한 성장을 원하신다면 체계적인 훈련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빠르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사이에 오게 됩니다. 물론 선수처럼 전담 코치가 있거나 운동할 때 매일매일 PT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체계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운동 프로그램들은 목적에 따라 다이어트, 스트렝스, 근비대, 기타 등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좀 너무 올드했나? 제가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는 거는 스트렝스 훈련법, 즉 3대 운동을 중심으로 힘이 세지는 방법입니다. 근데 가끔 제 영상을 처음 보고 그런 너는 힘이 세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 프로그램 이름은 매드게르만이고요. 너무 이름 좋지요. 원래 매드카우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스트렝스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저에게 맞게 수정, 보완 후 만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매드게르만. 빠밤! 기본적으로 5-5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5-5란 5세트 5회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3대 운동의 합이 300이던 시절부터 600이 넘는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 하나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저는 진짜 이것만 했어요. 사실 찾아보시면은 인터넷에 수많은 운동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저도 가졌던 의구심인데 이거 뭐 약쟁이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은 무슨 미국의 덩치 큰 이런 괴물 같은 형님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닌지 이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몇 달을 해야 되니까 이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신뢰성의 문제인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00%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고 전형적인 한국인의 키와 체형을 가지고 있는 제가 검증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믿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중간중간 이런저런 운동을 많이 해봤었는데 결국 이 매드게르만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전신을 커버하고 이 스트렝스 훈련법의 정곡을 꿰뚫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설이 너무 길어지니까 바로 운동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설명이나 댓글란을 통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할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구독 후에 다운로드해서 받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뾰로롱. 자, 엑셀 파일을 여시면은 탭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고요. 첫 번째,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탭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겐진에는 파워게르만 로고가 있고 매드게르만 5-5 훈련 프로그램, 모든 무게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가장 중요한 테이블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운동은 5종류가 있습니다.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펜들레이로, 오버헤드 프레스. 이게 다 빅5라고 불리는 그런 운동들이죠. 빅7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턱걸이하고 뭐 이제 딥스 이게 추가될 수가 있는 거고, 이 바벨 운동만으로 전신을 커버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프리웨이트. 그리고 여기에다가 액세서리 운동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기록란인데 5-5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횟수 5회에 맞는 본인의 기록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횟수를 변경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변경하는 걸 추천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인의 기록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정확하게 넣으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한 80%에서 90% 정도 그 정도 기록으로 좀 여유 있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록으로 훈련이 12주짜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 4주 차면은 벌써 본인의 신기록과 동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막 본인의 진짜 신기록을 넣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계가 금방 옵니다. 이렇게 본인의 기록을 채워 넣으셨으면 끝이에요.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바 너무 쉽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기록을 넣으면은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상 1RM, 3RM, 5RM 요 모든 기록들이 나오고 예상 3대 기록까지 나옵니다. 저는 뭐 대략 650인데 620 정도 나오게 좀 여유 있게 넣어놨어요. 뭐 이 세트 간 무게 차이도 사실 건드실 필요는 없고 여기 체육관에서 가장 작은 원판의 무게 1kg가 있으면 1kg로 하셔도 되고 보통 2.5kg가 있으니까 2.5kg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가실게요. 매드게르만 훈련 프로그램 스케줄. 보시면은 이게 본인의 기록을 넣은 거에 따라서 훈련 프로그램 스케줄이 딱 맞춰서 나옵니다. 이거를 변경을 하면은 이렇게 다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맞췄던 기록 그대로 해주시면은 이 본인의 기록에 맞게 훈련 프로그램이 12주차까지 딱 바로 나옵니다. 이게 원판을 2.5kg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5kg씩 늘어나는 거고요. 그 뭐 옛날 무협지나 홍길동 책 같은 걸 보면은 집안 마당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매일 수백 번씩 넘다 보면은 결국에 막 2m, 3m 되는 나무도 넘을 수 있다. 뭐 약간 그런 이론의 띠오리를 적용을 시켜 놓은 건데 물론 이게 한계가 금방 오죠. 자, 그리고 운동 방법을 설명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하루에 큰 세 가지 운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 수, 금 이렇게 하고 토, 일 이틀을 쉬는 건데요. 그러면 꼭 월수금만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화목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수금 일 해도 되고 자, 월요일 운동을 예를 들면은 스쿼트, 벤치프레스, 펜들레이 롤을 하시잖아요. 물론 요 횟수 세트 전에 가볍게 웜업은 혔고요. 해주셔야 되고요. 이 운동을 하시는데 이 메인 세트를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이 메인 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1주차로 따지면 요 185회, 135회, 뭐 135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인 세트 전까지는 2, 3분 정도 휴식을 하시면 되고요. 약간 방심하면서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메인 세트 이 5개는 진짜 내가 죽어도 꼭 한다. 임전무태 정신으로 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인 세트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약간 힘이 남는데 최대한 많이 펌핑한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가볍게 한 세트씩 더 해주시면 되고요. 스쿼트랑 벤치프레스는 이 마지막 펜들레이 로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볍게 하는 편보다는 턱걸이를 추가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제가 해본 결과 스쿼트랑 벤치프레스는 좀 가볍게 해가지고 하체랑 가슴을 완전 털어버릴 수가 있는데 펜들레이 로우는 약간 이제 기립근의 필요도 있고 해가지고 이 나중에 턱걸이라는 게 조금 더 등을 터는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턱걸이는 세트별로 못할 때까지 한 서너 세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 1주차 이 운동이 끝나는 겁니다. 이 턱걸이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 월요일 운동 끝난 다음에도 약간 힘이 남거나 하면은 그날 컨디션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따라 가지고 뭐 복근 운동이라든지 추가적인 등 케이블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운동 종목이 서너 가지라고 처음에 사람들이 약간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나중에 액세서리 할 운동할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뭐 아무튼 그래도 본인이 힘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요일을 보시면은 똑같이 같은 원칙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트 수가 적고 메인 세트도 숫자가 3회만 합니다. 이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운동 특성상 많은 횟수를 하기 힘들고 볼륨이 적어도 고중량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본인의 자세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또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데드리프트 다음에 오버헤드 프레스를 해주시는데 어깨도 너무 이 푸시만 하면 약간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어깨로 당기는 바벨 운동인 업라이트 로우도 해가지고 10회 정도 한 3, 4세트 펌핑하는 무게로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쿼트를 해주시는데 좀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벼운 무게로 월요일에 비하면 훨씬 더 가볍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로우바를 하는데 이렇게 가볍게 하는 날에는 하이바 스쿼트를 하면서 자극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운동 이후에 액세서리 운동은 월요일처럼 그냥 본인 입맛에 맞게 여기 있진 않지만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하고 스케줄이 똑같은데 다른 점은 메인 세트가 3회다. 조금 더 무겁게 해서 메인 세트가 3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회를 할 때가 근력의 발전을 확인하는 날인데 이 날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실패가 왜 중요하냐면은 뭐 스트렝스뿐만 아니라 뭐 살 뺄 때, 근지 근력을 늘릴 때도 마찬가지만 이 운동할 때는 한계치를 건드려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이 다이어트를 위한 러닝을 할 때도 이렇게 막 잘 뛸 수 있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힘만 빠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막 뛰다가 아 씨발 못 뛰겠어. 아 진짜 뒤질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이때 바짝 힘을 내줘야 이 5분 10분 뒤질 것 같은 이 5분 10분 사이에 살이 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6개월, 1년, 3년, 5년, 10년을 하더라도 이 한계치를 건드려 주지 않고 하다가 힘들어 못하겠어 할 때 그만두면은 백날 제자리야. 백날 제자리야. 늘어나지가 않아요. 뭐 운동뿐만 아니라 뭐 세상 이치가 그렇기는 하죠. 뭐 아무튼 이렇게 1주차의 운동, 1주차의 운동을 무사히 성공하셨다면은 다음 2주차, 다음 주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이 다음 주 운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스트렝스 훈련 프로그램 할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상 하다가 실패를 하면은 어떡하느냐? 세 가지 초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초이스. 첫 번째는 가벼운 무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실패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 조금 더 가벼운 무게로 컨디션을 다진 다음에 뭐 혹은 이제 그냥 휴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좀 가볍게 가서 컨디션을 올리고 다시 재도전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2번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했던 운동을 그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다시 재도전. 3번은 정말 아쉽게 실패를 했다. 혹은 뭐 그냥 실패를 했지만 더 무겁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냥 다음 주 루틴으로 넘어가셔도 해도 됩니다. 물론 그러면 다음 주 루틴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지만 어쩔 때는 간혹 실패를 안 하고 이번 주에 실패했는데 다음 주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무거운 무게인데도. 이게 사람이 컨디션이 그날그날 다르기 때문에 혹은 또 실패를 하더라도 이제 다시 본인의 한계치를 건드려 주기 때문에 전혀 손해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너무 자꾸 실패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컨디션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4, 5주 정도 하면은 몸이 상당히 피로해요. 그때는 한 4, 5일 정도 완전 푹 쉬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디로딩이라고 해가지고 가벼운 운동을 휴식 대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하다가 디로딩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볼륨을 더 많이 해서 하거든요. 이제 무겁게 하지 않는 대신에 가볍게. 근데 이제 또 가볍게 하면 가볍게 하는 대로 몸에 아리백이기 때문에 다음 스트렝스 훈련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차가 있지만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었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한 4, 5일 정도 그냥 푹 쉬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몸에 신경계라고 하죠. 이게 회복이 확 됩니다. 자, 세 번째 탭을 보면은 본인 기록 예상하기 탭이 있습니다. 훈련량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훈련량을 신경을 전혀 안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아무리 훈련량이 많더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뭐 휴식 시간이나 세트에 따라서 몸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휴식 시간을 이렇게 잘 지키면서 카운팅해서 훈련할 때 이걸 기준으로 삼으신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량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주에 이 훈련을 전부 다 성공했을 때에 본인의 예상 기록 1RM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3대 기록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물론 개인차가 있기는 한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얼추 거진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3회 5회 적은 횟수로 해가지고 1RM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정확한 편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는 거 말고 본인의 실제 1RM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 중간에 언제 1RM을 되느냐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 매드게르만 루틴 자체가 뭐 대회용으로 1RM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차분히 3RM, 5RM을 이용해서 힘을 증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는데 언제쯤 하면 되냐면은 보통 이 운동을 두세 달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몸이 올라올 시기가 있어요. 훈련하고 뭐 음식 전부 다 컨디션이 조절이 될 때, 그때쯤이면 본인이 왠지 1RM 달성할 것 같은데 그때 한 3일 정도 푹 쉬고 1RM을 재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개선상으로 본인이 1RM 확실히 넘었다 싶으면 본인이 실제 기록을 잴 때도 거의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봉! 근데 이 1RM 측정 후에는 반드시 3, 4일 정도 푹 쉬시거나 가벼운 무게로 해가지고 몸에 회복을 해주셔야 되고, 1RM 성공했다고 너무 자만해서 다음 주에 또 무겁게 하면은 몸이 굉장히 다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네 번째 탭을 보시면요, 본인의 3대 기록과 중량 운동 등급표요. 재미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다시 한번 본인의 3대 기록, 성공했을 때 3대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에 따른 본인의 레벨을 보여드립니다. 요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운동 계급표예요. 이게 스쿼트 52kg에 140은 엘리트, 90에 229를 들면 엘리트.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엘리트 웨이트 트레이닝하는 1% 이하의 사람이 이 레벨에 도달함. 나야 나. 사실 요 고급자 수준만 돼도 이 동네에서는 거의 적수가 없는 수준이고, 중급자 정도만 돼도 동네 체육관에서는 힘 좀 쓴다, 잘한다 수준이 나오죠. 사실 초보자 해가지고 자세만 잘 나와도 일반인 수준에서는 충분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레벨이고요. 근데 뭐 이거는 재미삼아 보시는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뭐 장난 한번 보는 거예요, 재미로. 자,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은 요 첫 번째 탭에서 본인의 기록만 넣으시면은 끝이에요. 두 번째 탭 요거를 프린터 해가지고 운동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너무나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운동할 때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게 피곤해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항상 계산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조금 귀찮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심플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드게르만 스트렝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안내를 드렸습니다. 말이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이게 진짜 또 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은 가이드일 뿐이지 절대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초보자 혹은 스테로이드를 쓴 사람 아닌 이상 사실 이 가이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 하면서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 전혀도 없고, 실패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뭐 한 달 정도 하신 다음에 이거 이 프로그램 나한테 안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저 운동, 이 운동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매드게르만 프로그램이 최고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든지 한우물만 깊게 파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참고서 좋은 것들이 널리고 널렸지만 그렇다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저거 하는 것보다는 하나만 딱 붙잡고 그거는 완벽히 마스터할 때까지 그것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실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는 이 매드게르만 프로그램을 2015년에 이 파워리프팅 매니아라는 다음 카페에 올렸어요. 그때 프로그램상에 따르면 그때 저는 12주차에 3대가 700이 돼 있었어야 합니다. 저 2015년 2월에 올린 거니까 2015년 5월에 3대 700이 됐었어야 했죠. 근데 지금 2019년 5월인데 4년이 지났어요. 3개월이 아니고 3년이 넘어 4년이 지났어. 근데 저를 보십시오. 3대 700이 됐냐? 아직도 안 됐어. 아직도.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발전이 안 됐나? 그거는 또 아닙니다. 충분히 많이 발전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터넷에 보면은 나는 뭐 한두 달 만에 기록이 몇이 됐느니, 근육이 이만큼 늘어났느니, 중량이 늘었느니, 뭐 근육 몸무게가 늘었느니, 엄청나게 말들이 많이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보면은 다 파워리프터고 다 버디빌더고 다 운동 고수야, 고수. 응? 근데 인증 없으면 뭐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셔도 이제 잘 안 된다 싶어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운동은 즐기면서 항상
행복하게 꾸준하게 라이프 스타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진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제발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부탁해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좋겠지만 이거는 진짜 뭐 바라지 않을 테니까 구독만 좀 제발. 응? 자, 이제 진짜 매드게르만 훈련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다들 힘쓰시면 좋겠고, 남자분들은 최소 3대 500 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럼 이만 파워게르만이었습니다. 뾰로롱.